살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 내 삶은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그 생각을 27년 동안 했습니다. 27년이에요. 첫 직장에서 만난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3살 위 남자 선배였는데 저는 그 사람을 좋아했고 그 사람도 저를 좋아했어요. 근데 우리는 끝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을 살았어요. 저는 결혼을 했고 이혼을 했고 혼자가 됐어요. 그러다 어느 가을 바닷가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27년 만에.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요. 준비도 없이 예고도 없이 그냥 그렇게. 파도 소리 사이로 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 아직 이 사람을 잊지 못했구나. 1장 24 첫 직장. 1997년이었어요. 저는 24세 처음으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광고기획사였는데 직원이 20명 남짓한 아담한 곳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이었는데 그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설레고 당당했어요. 입사 첫날 팀장님이 저를 팀원들한테 소개했어요. 다들 박수를 치며 반겨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유독 눈에 들어왔어요. 구석자리에 앉아서 살짝 웃으며 고개만 끄덕인 사람. 키가 크고 머리가 약간 헝클어져 있었고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웃을 때 눈이 가늘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름이 강민준. 저보다 3살 위 입사한 지 2년 된 선배였어요. 첫날부터 그 사람이 눈에 밝혔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조용한 미소가 마음에 걸렸어요. 첫 번째로 말을 건 건 민준 선배였어요. 입사하고 사흘쯤 됐을 때 저녁 늦게까지 혼자 남아 기획안을 쓰고 있었거든요. 다들 퇴근하고 사무실에 저 혼자였는데 민준 선배가 재킷을 입으면서 제 책상 옆을 지나가다가 멈췄어요. 뭐 하고 있어요? 아, 내일 발표할 기획안 쓰고 있어요. 다 됐어요? 아직요.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서요. 민준 선배가 잠깐 생각하더니 자기 자리에 가서 재킷을 벗고 다시 앉았어요. 같이 봐줄게요. 그 한마디였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밤 11시까지 같이 기획안을 다듬었어요. 민준 선배는 말이 많지 않았는데 말을 할 때마다 정확했어요. 핵심을 짚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사람 옆에서 뭔가 든든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헤어지면서 민준 선배가 말했어요. 내일 잘할 수 있겠어요? 네, 덕분에요. 발표 끝나고 밥이나 사줘요. 씩 웃으면서 나간 그 뒷모습이 저는 집에 가는 내내 떠올랐습니다. 이장 좋아한다는 말을 하지 못한 이유. 그 이후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퇴근길을 같이 걷는 일이 많아졌고 팀 회식이 끝나면 둘이 남아 2차를 가곤 했어요. 그 사람이랑 있으면 편했어요.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았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저는 그 즈음 확실히 알았어요. 나 이 사람 좋아하는구나. 그 감정이 무서웠어요. 직장 선배니까, 같은 팀이니까 괜히 말했다가 어색해지면 어떡하나. 그 걱정이 고백보다 항상 앞서 있었습니다. 민준 선배도 저한테 뭔가 특별한 것 같았어요. 저한테만 커피를 사다 놓는다든가 야근할 때 꼭 같이 남는다든가. 혼자서 그 신호들을 모아가며 설레했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 결정적인 날이 왔어요. 입사한 지 딱 1년이 됐을 때 민준 선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씨, 나 다음 달에 팀 옮겨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왜요? 위에서 발령 났어. 기획팀에서 마케팅팀으로. 같은 회사지만 다른 팀. 매일 보던 사람을 못 보게 된다는 게 그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 그날 저녁 둘이 맥주를 마셨어요. 분위기가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민준 선배가 한참 맥주잔을 만지작거리다가 말했어요. 팀 옮기면 보기 어려워지겠다. 그러게요. 아쉽지 않아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쿵 했어요. 그리고 한 박자 쉬다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밥 사줄 사람 없어지는 거 아쉽죠. 농담으로 넘겼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냥 아쉽다고 하지 않았을까? 왜 솔직하게 당신이 보고 싶을 거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민준 선배도 그 순간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춘 것 같았어요. 잠깐 저를 바라보다가 그냥 웃으면서 잔을 들었거든요. 그래, 내가 밥 한 번 더 살게. 그게 끝이었어요. 그 이후로 민준 선배는 마케팅 팀으로 갔고 우리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여전히 가끔 밥을 먹기도 했지만 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았어요. 뭔가 타이밍을 놓친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민준 선배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다른 회사로 이직한다고. 퇴직하던 날 팀원들이랑 다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저는 그날 내내 말을 별로 못했어요. 술자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면서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민준 선배가 주차장 입구에서 저를 불렀어요. 잘 지내요. 그게 다였어요. 잘 지내요 라는 말. 그 말이 왜 그렇게 오래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3장 각자의 산후. 민준 선배가 떠나고 나서 저도 조금씩 변했어요. 그 사람이 없는 회사가 어쩐지 낯설었고 저는 일에 더 집중하려고 했어요. 열심히 하다 보면 이 이상한 허전함도 사라지겠지 싶었거든요. 그렇게 2년이 지났어요. 27이 됐을 때 저는 선을 봤어요. 어머니가 워낙 성화를 하셔서 마지못해 나갔는데 거기서 지금의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최재원.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평범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가슴이 뛰는 느낌은 없었어요. 근데 그 즈음 저는 가슴이 뛰는 것보다 안정적인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민준 선배한테 느꼈던 그 두근거림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게 됐잖아요. 가슴이 뛰는 감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다르게 살자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나쁘지 않았어요. 재원 씨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고 저도 노력했어요. 딸을 하나 낳았고 이름은 서연이라고 지었어요. 서연이를 키우면서 제 삶이 그 아이 중심으로 재편됐습니다. 근데 10년쯤 지나면서 우리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재원 씨는 점점 자기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이었어요. 말이 없어지고 집에 와도 자기 방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처음엔 직장 스트레스인가 싶었어요. 근데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됐어요.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 점점 모르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서연이가 중학생이 됐을 때 저는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3년을 더 버텼어요. 서연이 때문에. 아이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던 해에 우리는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저는 44이었어요. 이혼하고 나서 한동안은 그냥 멍했어요. 슬프다기보다는 텅 빈 것 같은 느낌. 서연이는 재원 씨가 데려갔고 저는 혼자 작은 빌라에 살게 됐어요. 처음 몇 달은 너무 힘들었어요.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고. 친한 친구들이 번갈아가며 연락을 해줬는데 저는 만나기가 싫어서 전화를 잘 안 받았어요. 그냥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혼자가 되는 연습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 즈음 바다를 좋아하게 됐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어느 날 무작정 버스를 타고 강릉에 갔거든요. 바다를 보는데 파도 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을 진정시켜줬어요. 아무 생각 안 해도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냥 파도만 보고 있으면 됐어요. 그 이후로 가끔 혼자 바다에 갔습니다. 속초도 가고 동해도 가고 제주도도 갔어요. 그리고 이혼한 지 딱 2년이 됐을 무렵 강릉 경포대 해변에 혼자 갔다가 거기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장 27년 만에 재회. 10월이었어요. 성수기가 지난 경포대는 한산했어요. 평일이라 사람도 별로 없었고 바람이 세서 파도가 꽤 높았습니다. 저는 모래사장 끝자락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텀블러에 커피를 담아가서 마시면서 그냥 파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꾸만 이런저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서연이는 잘 있는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기는 한 건지. 그때 옆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누가 제 옆 모래사장에 앉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고개를 돌렸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27년이 흘렀으니까요. 머리가 반 정도 새어 있었고 얼굴에 주름이 생겼고 안경이 없어졌고. 근데 그 눈이, 웃을 때 가늘어지는 그 눈이 똑같았어요. 그 사람도 저를 봤어요. 서로 몇 초를 그렇게 바라봤어요. 그 사람이 먼저 말했습니다. 혜진 씨? 제 이름이었어요. 결혼 전 이름. 강민준 선배요. 그 사람이 픽 웃었어요. 27년 전 그 미소 그대로였습니다. 맞아요. 세상에. 저는 그 순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말이 안 나왔어요. 그냥 멍하니 그 사람을 봤습니다. 민준 선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한참 저를 보다가 말했어요. 여기 혼자 온 거예요. 네, 나도요. 그게 다였는데 그 짧은 대화가 이상하게 27년의 거리를 순식간에 좁혀버렸어요. 우리는 나란히 바다를 봤습니다. 말없이. 파도 소리만 들으면서. 그게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래된 사람 특유의 편안함이 있었어요. 오장 파도 앞에서 나눈 이야기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민준 선배가 말했어요. 커피 한잔 하러 갈까요? 여기 근처에 괜찮은데 알아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냥 일어섰습니다. 해변 근처 작은 카페였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바다가 보이는 곳. 우리는 주문을 하고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민준 선배가 먼저 물었어요. 잘 지냈어요? 뭐 그럭저럭요. 선배는요? 나도 그럭저럭. 그 그럭저럭이라는 말에 우리 둘 다 웃었어요. 그 웃음에 뭔가 많은 게 담겨 있었어요. 조금씩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민준 선배는 그 이후로 몇 개 회사를 거치다가 지금은 작은 마케팅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결혼은 했는데 8년 전에 이혼했다고요. 아이는 없었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말했어요. 결혼하고 딸 하나 낳고 2년 전에 이혼했다고. 민준 선배가 잠깐 저를 봤어요. 힘들었겠다. 그 세 글자가 이상하게 마음에 닿았어요. 위로의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 사람의 힘들었겠다는 말은 좀 달랐어요. 판단 없이 꾸밈 없이 그냥 그렇게 말해줬거든요. 선배도요. 나는 좀 지났어. 8년이나 됐으니까. 그럼 이제 괜찮아요. 민준 선배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괜찮은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혼자도 살만하더라고요.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혼자도 살만하다는 말. 저도 그 말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날 우리는 3시간을 그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27년치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었지만 그냥 지금의 이야기들을 했어요. 요즘 뭘 좋아하는지, 어디에 사는지, 뭐 먹을 때 행복한지. 해가 기울면서 카페 안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민준 선배가 창밖을 보다가 말했어요. 나 사실 오늘 여기 올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요? 친구가 강릉에 볼 일이 있다고 해서 따라왔는데 친구는 볼일 보러 가고 나 혼자 바다에 나온 거야. 오랜만에 바다나 보자 싶어서. 저도 그냥 무작정 왔어요. 집에 있기 싫어서. 우리 둘이 서로를 봤어요. 그리고 동시에 웃었어요. 민준 선배가 말했어요. 신기하다. 27년 만에 이렇게 만나네. 그러게요. 연락처 줘도 돼요. 저는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네. 6장 다시 시작된 연락. 그날 이후로 민준 선배한테 문자가 왔어요.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어제 오랜만에 반가웠어요. 잘 들어갔어요? 짧은 문자였는데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한참을 웃었어요. 왜 웃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기분이 이상하게 좋았어요. 잘 들어갔어요. 오랜만에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답을 보냈어요. 그 이후로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이틀에 한 번, 그 다음엔 하루에 한 번, 그러다 보니 어느새 아침에 일어나면 민준 선배 문자부터 확인하게 됐어요. 별거 없는 내용이었어요. 오늘 날씨 좋다. 밥은 먹었어요. 요즘 무슨 생각해요? 그런 것들. 근데 그게 좋았어요. 누군가와 일상을 나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이혼하고 나서 그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밥을 먹어도 혼자 먹고 좋은 게 있어도 말할 사람이 없고 힘들어도 혼자 삭히고. 그 텅 빈 자리를 민준 선배의 문자들이 조금씩 채워줬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처음으로 전화가 왔어요. 저녁 9시였어요. 자요. 목소리 들으면 안 돼요. 저는 그 말에 심장이 쿵 했어요. 24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돼요. 그날 우리는 2시간을 통화했어요. 끊기 싫어서 계속 이야기를 만들어냈어요. 그 사람도 저도. 마지막에 민준 선배가 말했어요. 혜진 씨, 나 요즘 혜진 씨 생각 많이 해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부담스러우면 말해요. 그냥 27년 만에 만났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럼 다행이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폰을 쥐고 있었어요. 이게 뭔가 싶었어요. 나 지금 설레고 있는 건가? 46에. 근데 이상하게 그게 창피하지 않았어요. 7장 2번째 만남. 연락을 시작하고 2달이 지났을 때 민준 선배가 서울에 올라왔어요. 미팅이 있어서 왔는데 저녁 시간이 비었다고 밥 먹자고 했어요. 저는 근처 조용한 한식집을 골랐어요. 오랜만에 마주 앉으니까 또 어색한 게 있었어요. 문자나 전화로는 편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갑자기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민준 선배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왜 그렇게 긴장해요? 긴장 안 했어요. 아니, 하고 있어.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잖아. 들켰어요. 저는 그냥 웃어버렸어요.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렀어요. 민준 선배가 물었어요. 이혼하고 나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 저는 생각했어요. 혼자 밥 먹는 거요. 밥? 네. 밥이 제일 힘들었어요. 누군가랑 같이 먹던 밥을 혼자 먹는 게 식탁에 혼자 앉아 있으면 이상하게 슬프더라고요. 민준 선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랬어요. 이혼하고 한동안 밥을 그냥 편의점에서 사 먹었어. 식탁에 혼자 앉기 싫어서. 맞아요, 그 느낌. 우리가 웃었어요. 슬픈 이야기인데 웃고 있었어요.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끼리만 알 수 있는 웃음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근처 카페에 갔어요. 커피를 마시다가 민준 선배가 말했어요. 혜진 씨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예전에 내가 마케팅 팀으로 옮기기 전날 맥주 마셨던 날 기억해요. 심장이 쿵 했어요. 기억해요. 그날 내가 아쉽지 않냐고 물었잖아요. 네. 그때 혜진 씨가 밥 사줄 사람 없어지는 게 아쉽다고 했는데. 그랬죠. 민준 선배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면서 저를 봤어요. 그게 진짜 아쉬운 이유였어요. 저는 한동안 그 사람을 봤어요. 27년 전 그 질문이 이제야 돌아온 거예요. 아니요. 그럼? 선배가 아쉬웠던 거죠. 민준 선배가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조금 복잡했어요. 기쁜 것 같기도 하고 쓸쓸한 것 같기도 한. 나도 그날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왜 안 했어요? 혜진 씨가 농담으로 넘기길래 내가 잘못 느낀 건가 싶어서. 우리 둘이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27년 전 그날 밤 두 사람이 서로 하고 싶었던 말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같은 마음이었는데 서로 눈치만 보다가 민준 선배가 먼저 웃음을 거뒀어요. 뭐 그때 됐어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그러게요. 근데 지금은 그 사람이 말을 멈췄어요. 저도 기다렸어요. 지금은 다시 만난 게 좋아요. 진짜로. 저는 그 말에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커피잔을 들었어요. 저도요.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들렸을 거예요. 팔짱 두렵고 설레는 마음.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는지 딱 집어 말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분위기가 달랐어요. 문자가 더 솔직해졌고 전화 목소리가 더 편해졌고 서로를 대하는 게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그 조심스러움이 싫지 않았어요. 근데 두렵기도 했어요. 저는 46이었고 한 번 이혼한 사람이었어요. 다시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게
다시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게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그 사람도 이혼한 사람이었고 우리 둘 다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날 밤에 민준 선배한테 그 말을 했어요. 선배, 나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해요. 나 좀 무서워요. 뭐가요? 이게. 지금 이 느낌이. 또 잘못되면 어쩌나 싶어서. 전화 너머로 민준 선배가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요. 선배도요. 나도 무서워. 근데 있잖아요, 혜진 씨. 네, 무서운데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그 말에 저는 웃어버렸어요. 울 뻔했는데 웃었어요. 그러네요. 우리 나이가 몇인데. 이 나이에 무서워서 못한다고 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다는 표현이 이상하게 맞았어요. 억울하다. 그래, 억울하지. 이미 많은 걸 놓쳤는데 또 놓치면 억울하죠. 민준 선배가 웃었어요. 그럼 됐어. 억울하지 않게 해봐요. 우리. 그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이불 속에서 오래 생각했어요. 두렵고 설레고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드는 게 우습기도 하고 근데 또 소중하기도 하고. 그 감정이 뒤섞여서 한참을 뒤척이다가 잠들었습니다. 자면서 웃었어요. 잠결에 9장. 세 번째로 만난 건 부산이었어요. 민준 선배가 제안했어요. 서울이 아닌 데서 보고 싶다고. 바다를 보면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저는 좋다고 했어요. 11월 초였는데 부산 해운대는 관광객이 줄어든 시기라 조용했어요. 우리는 바닷가를 나란히 걸었어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걷다가 자연스럽게 간격이 좁아졌어요. 민준 선배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혜진 씨, 나 혜진 씨 좋아해요.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27년 전에도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해요. 그때는 말을 못했는데 이번엔 하고 싶어서. 파도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저는 그 사람을 봤어요. 머리가 반쯤 센 50 초반의 남자. 근데 눈빛은 27년 전 그대로였어요. 웃을 때 가늘어지는 그 눈. 저도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이번엔 농담으로 넘기지 않았어요. 27년 전에도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해요. 민준 선배가 웃었어요. 그 사람이 제 손을 잡았어요. 바닷바람이 세게 불었고 파도가 쉬지 않고 밀려왔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손을 잡고 바다를 보면서 46과 49. 각자의 상처를 들고 각자의 시간을 살아온 두 사람이 27년 만에 다시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지금 우리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귀고 있어요. 거창한 건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서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가끔 영화를 보고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참 좋아요. 이 나이에 누군가와 밥을 먹는다는 게, 함께 걷는다는 게, 전화 목소리를 기다린다는 게 그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서연이한테는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때가 되면 말할 거예요. 서연이가 엄마의 행복을 바란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민준 선배는 요즘도 아침에 문자를 보내요. 밥 먹었어요? 그 문자 하나가 하루를 시작하게 해줘요. 이 이야기를 읽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마음속에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